큰 파도가 몰아치는 순간 은지는 중심을 잃고 물속으로 빠져버렸습니다. 허우적대며 무언가를 잡으려던 손에 딱딱한 것이 잡혔어요. 그 순간 은지의 얼굴이 사과처럼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어머나, 죄송해요. 하지만 그 낯선 남자는 화내지 않았어요. 오히려 조용히 손을 내밀며 말했죠. 괜찮습니다. 진정하세요. 47살 은지가 20년 결혼 생활을 뒤로하고 혼자 떠난 바다 여행에서 만난 이 남자는 그녀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사람이었습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날 아침, 은지는 아파트 베란다에서 멀리 보이는 도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때는 남편과 함께 꾸몄던 이 집도 이제는 혼자만의 공간이 되어버렸죠. 벽에 걸린 결혼사진은 이미 치워버린 지 오래였고 남편의 흔적들은 하나둘씩 사라져갔습니다. 이제 정말 끝이구나. 은지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아온 서류를 들여다보며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혼 판결이 나오기까지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20년간 함께했던 결혼 생활이 남편의 외도 때문에 이렇게 끝나버리는 거였죠. 문득 교사 시절이 그리웠어요. 그때는 매일이 활기찼고 아이들의 웃음소리에 하루하루가 의미 있었는데 지금은 텅 빈 집에서 혼자만의 시간만 흘러갈 뿐이었죠. 별거를 시작한 지도 벌써 6개월이 지났습니다. 처음엔 남편이 돌아올 거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그는 다른 여자와의 새로운 삶을 선택했고 은지는 홀로 남겨졌죠. 친구들은 위로의 말을 건넸지만 정작 집에 돌아오면 적막한 고요만이 그녀를 맞이했습니다. 이대로 계속 이곳에 있으면 미쳐버릴 거야. 은지는 충동적으로 일어나 여행 가방을 꺼냈어요. 어디든 좋으니 이 답답한 현실에서 벗어나고 싶었습니다. 바다가 보고 싶었죠. 넓은 바다를 보면서 마음도 시원해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은지는 기차표를 끊고 동해안으로 향했습니다. 차창 밖으로 스쳐가는 풍경들을 보며 오랜만에 어딘가로 떠난다는 설렘을 느꼈어요. 마지막으로 혼자 여행을 떠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나지 않았죠. 기차에서 내린 은지는 바닷바람을 맞으며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짠내 나는 바다 냄새가 답답했던 가슴을 뚫고 들어왔어요. 아, 가슴이 뻥 뚫리는 것 같아. 펜션에 짐을 풀고 나서 은지는 바로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오후 4시쯤 되었을까요? 여름 휴가철이라 사람들이 제법 있었어요. 가족들과 연인들이 즐겁게 물놀이를 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은지는 모래사장 끝자락에 자리를 잡고 앉았어요. 신발을 벗고 발가락 사이로 모래가 스며드는 감촉이 새로웠습니다. 파도가 밀려와 발끝을 간지럽혔죠. 이제 정말 자유로워지는 건가? 바다를 바라보며 지난 시간들을 되돌아봤어요. 남편과 처음 만났을 때부터 결혼, 그리고 외도를 알게 된 그날까지 모든 게 꿈 같았습니다. 좋은 추억도 있었지만 이제는 모두 과거가 되어버렸죠. 파도 소리를 들으며 앉아있으니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바다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죠. 아, 옷이 젖었네. 파도가 갑자기 크게 밀려와 은지의 옷자락을 적셨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나쁘지 않았어요. 오히려 장난스러운 마음이 들었죠. 그냥 들어가 볼까? 은지는 주변을 둘러봤어요. 다른 사람들도 자연스럽게 물놀이를 즐기고 있었습니다. 47의 나이에 혼자 물놀이를 한다는 게 어색하긴 했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나이고 체면이고 다 잊고 싶었어요. 천천히 바다로 들어갔습니다. 시원한 바닷물이 다리를 감쌌고 여름 더위가 한순간에 사라졌죠. 오랜만에 느끼는 해방감이었어요. 은지는 시원한 바닷물에 몸을 맡기며 어린아이처럼 즐거워했습니다. 허리까지 오는 물속에서 팔을 저어보기도 하고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몸을 맡기며
기분 좋은 웃음을 터뜨렸어요. 이런 자유로운 기분이 언제 이후였을까 싶을 정도로 마음이 가벼웠죠. 정말 시원해. 혼자서 하는 물놀이가 처음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 따위는 신경 쓰지 않았어요. 오늘만큼은 그냥 은지 자신으로 존재하고 싶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오른쪽 다리에 찌릿한 통증이 느껴졌습니다. 뭐지? 쥐가 났어요. 갑작스러운 근육 경련에 은지는 당황했습니다. 물속에서 중심을 잡으려고 했지만 아픈 다리로는 제대로 버틸 수가 없었죠. 파도가 밀려오는 타이밍과 겹치면서 은지의 몸이 휘청거렸어요. 순간 물속으로 가라앉기 시작했습니다. 물이 코로 들어오고 시야가 흐려졌어요. 팔을 휘저으며 물 위로 올라오려 했지만 쥐난 다리 때문에 힘이 제대로 들어가지 않았죠. 제발 누가 도와줘요. 공포가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허무하게 생을 마감할 수는 없었어요. 필사적으로 팔을 저었지만 몸은 계속 가라앉았죠. 바로 그때 뒤에서 강한 무언가가 은지의 몸을 들어올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진정하세요. 낮고 차분한 남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든든한 팔이 은지의 허리를 감싸며 안전한 곳으로 끌어냈습니다.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었지만 그 손길은 전문가다운 능숙함이 느껴졌죠. 은지는 살았다는 안도감과 함께 그의 팔에 몸을 맡긴 채 이끌려 나왔습니다. 천천히 숨 쉬세요. 은지는 헉헉거리며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물에서 나와 모래사장에 앉으니 그제야 안도감이 들었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고 있었죠. 괜찮으세요? 은지를 구해준 남자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50대 초반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었으며 무엇보다 체격이 탄탄했습니다. 얼굴은 햇볕에 그을렸지만 인상이 선량해 보였죠. 정말 감사합니다. 갑자기 다리에 쥐가 나서 쥐가 났군요. 한번 봅시다. 남자는 자연스럽게 은지의 다리를 살펴봤습니다. 아직도 경련이 남아있는 종아리, 근육을 전문가다운 손놀림으로 마사지해 주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근육을 천천히 늘려주는 거예요. 그의 손길은 놀라울 정도로 정확했습니다. 아픈 부위를 정확히 찾아 적절한 압력으로 풀어주고 있었어요. 쥐가 났을 때의 고통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했죠. 물에서 갑자기 무리하시면 이런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충분히 몸을 풀지 않고 들어가셨나 보네요. 네, 그냥 충동적으로 들어갔거든요. 은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낯선 남자에게 이런 민망한 모습을 보이게 되다니요. 하지만 그의 진심 어린 걱정과 능숙한 응급처치에 마음이 놓였어요.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혹시 수영은 하실 줄 아세요? 아니요, 전혀요. 그냥 물이 좋아서 들어간 거였어요. 남자는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져온 수건을 은지에게 건네주었어요. 일단 몸을 말리세요. 젖은 채로 있으면 감기 걸릴 수 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강은지라고 해요. 이세호입니다. 저는 이 근처에서 수영을 가르치고 있어요. 세호라는 이름이 은지에게는 왠지 친근하게 느껴졌습니다. 그의 말투도 차분하고 따뜻했어요. 수영 강사시군요. 네, 예전에는 선수였는데 지금은 아이들 가르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선수요? 국가대표까지 했었어요. 지금은 옛날 얘기지만요. 세호는 겸손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제야 은지는 그의 탄탄한 체격과 능숙한 수영 실력이 이해가 갔어요. 그럼 정말 고수시네요. 제가 이렇게 구조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아니에요. 당연한 일을 한 것뿐입니다. 둘 사이에 자연스러운 대화가 이어졌습니다. 은지는 세호의 성실하고 따뜻한 성격에 점점 호감을 느끼기 시작했어요. 해가 서서히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렌지빛 노을이 바다 위에
길게 뻗어 있었죠. 두 사람은 잠시 말없이 그 아름다운 풍경을 바라봤어요. 정말 아름답네요. 그렇죠. 매일 봐도 질리지 않아요. 이런 풍경을 매일 볼 수 있다니 부럽습니다. 은지의 말에 세호가 갑자기 뭔가 떠오른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혹시 수영 배우고 싶으세요? 네. 갑작스러운 제안에 은지는 놀랐어요. 아까 물에서 보니까 기본적인 감각은 괜찮으신 것 같던데요. 제가 가르쳐 드릴 수 있어요. 세호는 부담스럽지 않게 말했습니다. 은지는 잠시 망설였어요. 평소 같았으면 사양했을 텐데. 지금은 새로운 도전을 해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죠. 정말 배워볼 수 있을까요? 물론이죠. 기초부터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은지의 대답에 세호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그 웃음을 보니 은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그럼 바로 시작해볼까요? 저쪽으로 가시죠. 세호는 은지를 데리고 해변의 한적한 쪽으로 이동했습니다. 이곳은 암초가 있어서 파도가 잔잔했고 사람들도 거의 오지 않는 곳이었어요. 물의 깊이도 허리 정도로 적당했죠. 일단 물에 대한 두려움부터 없애는 게 중요해요. 아까처럼 갑자기 당황하시면 위험하거든요. 세호의 설명은 차분하고 친절했습니다. 전문가다운 모습에 은지는 신뢰감을 느꼈어요. 먼저 물에 떠 있는 법부터 배워보실까요? 네, 좋아요. 은지는 조금 긴장되면서도 기대감이 들었습니다. 나이 47에 새로운 걸 배운다는 게 설레었어요. 자, 제가 받쳐드릴 테니까 몸에 힘을 빼고 누워보세요. 세호가 은지의 등 뒤에서 손을 받쳐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등과 허리를 지탱해주니 안정감이 들었어요. 은지는 천천히 몸을 물 위에 맡겼죠. 좋아요. 그렇게 힘을 빼시면 돼요. 물이 몸을 떠받쳐준다는 걸 느껴보세요. 세호의 목소리가 바로 옆에서 들렸습니다. 그의 손길이 안전하게 자신을 지켜주고 있다는 생각에 은지는 점점 긴장이 풀렸어요. 이제 발차기를 연습해 볼까요? 무릎을 쭉 펴고 발끝으로 물을 차는 거예요. 세호는 은지의 다리를 살짝 잡고 올바른 자세를 알려주었습니다. 그의 손이 은지의 허벅지와 종아리를 만질 때마다 이상한 전율이 느껴졌어요. 아, 이렇게 하는 거군요. 맞아요. 정말 빨리 익히시네요. 세호의 칭찬에 은지는 기분이 좋아졌습니다. 오랜만에 뭔가를 배우고 칭찬받는다는 게 이렇게 즐거운 일인지 새삼 깨달았어요. 이제 팔 동작도 연습해 보실까요? 세호가 은지의 팔을 잡고 수영 동작을 가르쳐 주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손이 은지의 팔을 감쌀 때마다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남편과는 전혀 다른 감정이었죠. 물을 앞으로 밀어내듯이 팔을 저어보세요. 이렇게요? 네, 좋아요. 그런데 그때 예상보다 큰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은지는 순간 중심을 잃고 휘청거렸어요. 본능적으로 세호의 목에 팔을 휘감았습니다. 균형을 잡으려는 순간적인 반응이었죠. 두 사람의 몸이 갑자기 가까워졌어요. 괜찮으세요? 세호가 은지를 안정시키려고 허리에 팔을 둘렀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거리가 거의 없어졌죠. 은지는 세호의 단단한 가슴팍과 따뜻한 체온을 느낄 수 있었어요. 죄송해요. 깜짝 놀라서 은지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세호도 당황한 듯했지만 은지를 놓지는 않았어요. 괜찮아요. 처음엔 이런 일이 자주 있어요. 하지만 세호의 목소리도 평소보다 낮아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 다 뭔가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었어요. 물속에서 몸이 자꾸 떠오르려 하고 파도 때문에 자연스럽게 몸이 밀착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지는 세호의 체온과 근육의 감촉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어요. 물속이라 그런지 자꾸 닿네요. 은지가 어색하게 말했습니다. 세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싫으세요? 그 질문에 은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대답하기가 어려웠어요.
싫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이상하게 설레고 있었죠. 세호는 은지의 침묵을 이해한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더 조심스럽게 은지를 지탱해주기 시작했어요. 연습을 계속 해볼까요? 하지만 이미 둘 사이의 분위기는 처음과 달라져 있었습니다. 수영을 가르친다는 명목이었지만 자꾸만 몸이 닿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세호의 손이 은지의 허리와 등을 받쳐줄 때마다 은지는 온몸에 전기가 흐르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이런 감정을 느낀 게 언제 이후였을까? 그런데 또 다른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이번에는 더 컸어요. 은지는 다시 중심을 잃고 물속으로 빠질 뻔했죠. 조심하세요. 세호가 재빨리 은지를 끌어안았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은지의 손에 딱딱한 무언가가 잡혔어요. 물에 빠지는 공포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꽉 잡아버린 거였죠. 아, 은지는 자신이 무엇을 잡았는지 깨닫고 깜짝 놀랐습니다. 얼굴이 사과처럼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죄송해요. 당황한 은지가 손을 떼려고 했지만 세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괜찮아요. 정말 죄송해요. 저도 모르게 급해서 그만. 은지는 얼굴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부끄러웠습니다. 이런 민망한 상황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요. 하지만 세호는 전혀 화내지 않았죠. 일부러 그러신 것도 아닌데요. 세호의 목소리는 오히려 더 부드러워져 있었습니다. 은지를 안심시키려는 마음이 담겨 있었어요. 물속에서 두 사람의 몸이 계속 가까이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자연스럽게 몸이 밀착되었죠. 은지는 그럴 때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런 설렘이 싫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히려 몇 년 동안 남편에게 인정받지 못했던 자신을 바라봐주는 것 같아 더 좋았습니다. 이게 본능적인 거라 어쩔 수 없는데 불편하신 건 아니시죠? 세호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어요. 그 질문에 은지는 고개를 들어 세호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진심 어린 눈빛이었어요. 강요하는 것도 아니고 그저 궁금해하는 순수한 질문이었죠. 은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싫지 않다고 말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웠고 싫다고 거짓말을 하기에는 마음이 허락하지 않았어요. 세호는 은지의 침묵을 이해했습니다. 대신 조금 더 조심스럽게 은지를 지탱해주기 시작했죠. 천천히, 편안하게 하세요. 세호의 손길이 은지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안전을 위한 것이었지만 은지에게는 더 이상 단순한 도움이 아니었어요. 그의 따뜻한 체온과 단단한 근육이 온몸으로 전해져 왔죠. 이상해요. 뭐가요? 이런 기분. 언제 이후인지 기억도 안 나요. 은지의 솔직한 고백에 세호의 심장도 빨라졌습니다. 그도 마찬가지로 오랫동안 이런 설렘을 느끼지 못했거든요. 저도 그래요. 세호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 다 서로에게 특별한 감정을 느끼고 있다는 걸 인정하는 순간이었어요. 올라가실래요? 세호가 바닷가 앞에 있는 모텔을 쳐다보며 은지의 귀에 속삭였습니다. 떨리는 목소리였어요.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이상 이성적인 판단을 할 수 없었죠. 마음이 이끄는 대로 따라가고 싶었어요. 두 사람은 물에서 나와 해변을 걸었습니다. 석양이 지는 바다가 아름다웠지만 지금은 서로에게만 집중할 수 있었어요. 근처에 조용한 곳이 있어요. 세호가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은지는 떨리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죠. 해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작은 모텔이 있었습니다. 세호는 은지의 손을 잡고 조심스럽게 그곳으로 향했어요. 두 사람 다 말없이 걸었지만 서로의 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었죠. 괜찮으세요? 모텔 앞에서 세호가 마지막으로 확인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은지는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방 안은 깔끔하고 조용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작은 창문이 있었고 석양빛이 은은하게 들어오고 있었어요. 옷이 다 젖었네요. 감기 걸릴 수 있으니
먼저 씻으시는 게 좋겠어요. 세호의 배려 깊은 말에 은지는 고마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는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은지를 먼저 생각해주고 있었어요. 네, 그럴게요. 은지가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물이 젖은 몸을 감싸니 긴장이 조금 풀렸어요. 하지만 심장은 여전히 빠르게 뛰고 있었죠. 정말 이래도 되는 걸까?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세호와 함께 있을 때 느꼈던 따뜻함과 설렘을 떠올리니 후회는 들지 않았어요. 샤워를 마치고 나오려는데 은지는 문 앞에서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실래요? 은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세호는 잠시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욕실로 들어왔어요. 욕실 안은 수증기로 가득했습니다. 오랫동안 쌓인 습기가 방울이 되어 벽면을 타고 흘러내렸죠. 두 사람의 숨소리만이 조용한 공간을 채웠어요. 은지와 세호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바닷가에서 느꼈던 그 떨림을 다시 기억하며 서로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욕실 안에서 두 사람은 오랫동안 참았던 모든 것을 터뜨려냈습니다. 한참의 시간이 흐른 후 두 사람은 침대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어색하지만 따뜻한 분위기였어요. 머리 말려드릴까요? 세호가 수건을 들고 제안했습니다.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죠. 세호의 손길이 은지의 젖은 머리카락을 부드럽게 말려주었어요. 고마워요. 머릿결이 참 좋으시네요. 세호도 은지에게 머리를 말려달라고 했습니다. 서로를 돌봐주는 그 시간이 두 사람에게는 무척 소중했어요. 맥주라도 한잔 할까요? 세호가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왔습니다. 두 사람은 가볍게 건배를 하며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혼 중이에요. 은지가 처음으로 자신의 상황을 털어놓았습니다. 마음 정리하러 여행 온 거예요. 남편은 다른 여자가 있어요. 더 이상 숨길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어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세호는 판단하지 않고 그저 공감해 주었습니다. 처음엔 그랬죠. 하지만 지금은 오히려 해방감이 들어요. 이제 진짜 제 인생을 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도 첫사랑을 잃고 오랫동안 혼자였어요. 세호도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20대 후반에 정말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는데 제가 수영에만 매달려서 결국 떠나보내게 됐어요. 그 이후로는 아무도 마음에 들어오지 않았죠. 외롭지 않으셨어요? 많이 외로웠어요. 하지만 익숙해지더라고요. 두 사람의 대화가 깊어질수록 마음도 가까워졌습니다. 서로의 아픔과 외로움을 이해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세호가 갑자기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사실은 어제 바닷가에 혼자 앉아 있는 모습을 봤어요. 저를요? 네, 자꾸 눈이 가더라고요. 같은 외로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세호의 고백에 은지는 놀랐습니다. 그가 자신을 그때부터 관심 있게 봤다는 게 신기했어요. 그래서 물에 빠졌을 때 주저없이 도와드린 거예요. 운명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운명이요? 네. 저도 오랫동안 혼자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세호의 진심이 담긴 말에 은지의 마음도 다시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당신을 만나서 정말 다행이에요. 저도요, 여기 와서 이런 일이 생길 줄 정말 몰랐어요. 은지는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혹시 싫으신가요? 세호의 물음에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자연스럽게 두 사람은 다시 가까워졌습니다. 이번에는 더욱 진심을 다해 서로를 위로하고 사랑했어요. 이번에는 아주 천천히 서로를 탐색하며 오랫동안 서로에게 머물렀습니다. 오랫동안 혼자였던 시간들, 외로웠던 밤들이 모두 녹아내렸죠. 바다에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가 두 사람의 시간을 감싸주었습니다. 달빛이 창문을 통해 은은하게 들어와 방안을 비추고 있었어요. 은지는 오랜만에 진정한 행복과 만족감을 느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인 만족이 아니라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따뜻함이었어요. 세호 역시 마찬가지였죠. 오늘 이 밤이 꿈만 같아요. 꿈이 아니에요. 세호가 은지의 입술에 손을 대며 말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안고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 순간을 만끽했어요. 다음 날 아침, 은지는 오랜만에 개운한 기분으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옆에서 고요히 잠들어 있는 세호의 모습을 보니 어젯밤의 일들이 꿈이 아니었다는 걸 실감했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조금 어색했지만 후회는 전혀 되지 않았죠. 일어나셨네요. 세호도 눈을 뜨며 은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미소에는 어제보다 더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어요. 잘 주무셨어요? 네, 정말 오랜만에 푹 잤어요. 은지의 대답은 진심이었습니다. 남편과 별거한 이후로는 불면에 시달렸는데 어젯밤엔 정말 깊이 잠들 수 있었거든요. 오늘 시간 되시면 이 근처 구경시켜 드릴까요? 맛있는 집도 많고 볼거리도 꽤 있어서요. 세호의 제안에 은지는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혼자만의 여행에서 누군가와 함께하는 여행으로 바뀌는 것도 나쁘지 않았어요. 하루 종일 두 사람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해물 칼국수부터 시작해서 등대 구경, 해수욕장 산책까지. 세호는 정말 친절한 가이드였어요. 은지가 피곤해하면 쉴 곳을 찾아주고 목말라 하면 시원한 음료를 사다 주었죠. 당신 참 다정한 사람 같아요. 당연한 일인데요. 같이 있으면 서로 배려하는 거 아닌가요? 세호의 자연스러운 배려에 은지는 감동했습니다. 남편은 이런 세심함이 전혀 없었거든요. 세상에 이런 사람도 있을 수 있구나 하는 생각에 은지는 잠깐 씁쓸해졌습니다. 저녁 식사를 위해 한정식 집으로 향하던 중 갑자기 누군가가 은지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혹시 은지 선생님 아니세요? 은지가 고개를 돌려보니 젊은 여성이 서 있었어요. 어디서 본 듯한 얼굴이었죠. 예전에 제 담임이셨는데요. 선생님, 저 민지예요. 기억 안 나세요? 아, 민지야. 그때 1학년 때 너무 오래돼서 못 알아보겠어. 20년 전 제자였어요. 이런 곳에서 만나다니 정말 반갑네요. 그 여성은 환하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세호를 바라봤어요. 선생님, 남편분이세요? 순간 은지는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이혼 소송 중이라는 것도 세호와의 관계도 설명하기 어려웠죠. 아, 그게 은지가 머뭇거리는 사이 세호가 자연스럽게 일어나 인사했습니다. 저는 은지 씨 친구입니다. 민지는 조금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이상 묻지는 않았어요. 아, 그렇구나요. 그럼 맛있게 드세요. 선생님 뵈어서 정말 반가웠어요. 민지가 자리를 떠난 후 식당 안은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은지는 갑자기 현실이 무겁게 느껴졌어요. 자신이 누구인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되었죠. 괜찮으세요? 세호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은지의 표정이 급변한 걸 알아차렸어요. 네, 그냥 갑자기 현실감이 들어서요. 혹시 제가 부담이 되시나요? 세호의 조심스러운 질문에 은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라 제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갑자기 명확해진 것 같아서요. 은지는 잠시 망설이다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곧 이혼녀가 될 사람이에요. 47살의 나이에 새로 시작해야 하는 거죠. 그게 문제가 되나요? 세호의 반응은 의외였습니다.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했어요. 저도 50이 넘어서 혼자 살고 있는데 나이가 문제라면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세호의 농담 섞인 말에 은지는 조금 웃음이 났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제가 너무 성급했나 싶어서요. 성급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호가 은지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윤리적으로도 문제 없어요. 이미 별거 중이시고
곧 이혼 판결도 날 거잖아요. 그렇긴 하죠. 그럼 당당하게 새로운 시작을 하시면 되는 거 아닌가요? 세호의 말에 은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았어요. 더 이상 남편에게 얽매일 이유도 없었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권리도 있었죠. 그런데 정말 괜찮을까요? 저는 이혼 경력이 있는 여자고,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지금 우리가 서로에게 어떤 감정을 느끼느냐는 거죠. 세호가 은지의 두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저는 정말 진심이에요. 은지 씨를 알아가고 싶어요. 사실 저도 그래요. 은지도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럼 함께 해보실래요?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요. 세호의 제안에 은지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두려움도 있었지만 후회하지 않을 것 같았어요. 네, 그러고 싶어요. 두 사람은 식당을 나와서 다시 바닷가로 향했습니다. 어제 처음 만났던 그 해변이었어요. 밤바다는 낮과 또 다른 아름다움이 있었습니다. 달빛이 파도 위에 반짝이고 있었죠. 여기서 모든 게 시작됐네요. 그러게요. 밤에 보니 정말 아름답네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서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혼자였는데, 이제는 함께 미래를 그려볼 사람이 생겼어요. 저는 든든한 사람이 되도록 노력할게요. 당신이 안심하고 믿을 수 있게요. 고마워요. 은지는 세호의 품에 기대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안정감이었어요. 우리 앞으로 잘해봐요. 네, 우리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두 사람은 달빛이 일렁이는 바다를 바라보며 깊은 키스를 나누었어요. 47과 52, 늦은 나이에 만난 인연이었지만 그 어떤 사랑보다 진실했어요. 바닷바람이 두 사람을 감쌌고 별들이 축복하듯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이혼이라는 아픔을 딛고 새로운 사랑을 찾은 은지와 오랜 외로움을 끝내고 진정한 반려자를 만난 세호의 새로운 여정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인연이란 이렇게 늦게라도 찾아오나 봅니다. 때로는 가장 힘든 순간에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말이에요. 47살 은지에게는 물에 빠진 그 순간이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죽을 뻔한 위기가 오히려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된 거죠. 사랑에는 나이가 없다고 합니다. 중요한 건 진심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언젠가는 그런 순간이 찾아올 거예요. 용기를 내어 새로운 시작을 받아들일 준비만 되어 있다면요. 지금도 놓치고 있는 인연이 있다면 용기 있게 다가가 보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니까요. 오늘도 귀한 시간 내어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재밌게 들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주인공에게 힘찬 응원의 댓글도 많이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